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오늘도 날이 상당히 우중충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습하면서도 또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도민 체준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이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여기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간만에 우리 옥천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골든뮤직에서 80년대의 추억 같은 가수와 그들의 대표적인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선상에서 80년대 비록 짧은 몇 년 기간을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날 또 호련히 사라진 비운의 트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솔개 트리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솔개 트리오라고 하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못다한 사랑, 연인, 참 굉장히 서정적인 시를 노래로 표현한 듯한 그런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감명을 주었죠. 이 솔개 트리오는 원래 1980년대 인천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남성 3인조 그룹입니다. 이들은 1981년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라는 그 노래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그 여세를 몰아 86년에 2집 여인이라는 곡으로 방송이나 이런 또 라디오 이런 쪽에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슬개 트리오 멤버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한정선 씨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솔개 트리오의 모든 노래를 본인이 스스로 직접 작곡한 천재성을 가진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냐 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즉흥 그 자리에서 악보를 종이를 꺼내서 연필로 그 즉석에서 악보를 만들어내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천재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러나 또 이분들도 다시 또 해체의 길을 걸어 소리새라는 팀명으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한정선 씨는 우직스럽게도 그쪽에 합류를 안 하죠. 솔개 트리오라는 그런 이름에 갇혀서 소리새라는 그런 이름 바꾸는 팀으로는 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정신질환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병명은 조현증. 그러나 그가 가족들이나 이제 모든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을 다 끊게 돼요. 그래서 당분간 그분에 대한 어떠한 인적 사항이나 연락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인천 부평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했던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재기하는 듯 하였으나 2019년에 깊어진 병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천재 음악가 한정선 씨를 추모하면서 그의 유작이죠. 아직도 못다한 사랑과 여인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우는 새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아득히 들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엔 아직도 못한 사랑. 지나간 꿈속에서 절로 우는 여인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저만큼 밀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하나요? 난 싫어요. 돌아와요. 아직도 못한 사랑. 아직도 못한 사랑. 바람에 취해버린 꽃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내려치는 빗물을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 선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기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선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피에 젖은 작물을 왜 닫으셨나요? 그대 왜 긴 밤을 한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왜 잊으셨나요? 잘 들었습니다. 세상을 달리하신 그 한정선 씨를 추모하면서 참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굉장한 천재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또 다른 또 80년대 유명했던 또 한 분의 여성 싱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성씨가 뭐 세자이고 뭐 두자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요 시대에는 저희들도 아직은 그때는 뭐 고등학생 막 이럴 때니까 남궁옥분이라는 이름이 나오길래 참 주변에서 이런 남궁 성씨라는 게 있는지를 잘 가늠을 못하고 있을 때였죠.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근데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남궁 옥분이라는 이름을 나오면서 남궁이라는 성씨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참 이분이 가요계에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아마 끼친 영향이 엄청났을 거예요. 청아한 목소리에다가 자신감 있고, 여성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시대에만 해도 좀 뭐라고 할까, 노래 자체가 좀 굉장히 그러니까 옛 여인이라고 할까, 옛날 여자들 마냥 한을 담은 노래, 가슴에 이제 그거를 품어내지 못하고 밖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절제하면서 가슴 깊게 파고드는 그런 노래가 유행을 이루었다면은, 이분이 나오면서 여성들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이제 그런 음악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아마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남궁옥분 씨는 중학교 시절에 그 성가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음악을.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포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이후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셀브르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셀브르는 이종환 씨가 각 지역에 조그마한 레스토랑 겸 이런 식당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려지게 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 그 쉘브르 콘테스트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종환 사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1년에 바로 이제 이 공전의 히트를 한 사랑 누가 말했나로 KBS 이제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시작해서 KBS 가요 톱10 막 이런 데에서 상당 기간 2위를 오르면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되기 시작하죠. 또 이후에도 꿈을 먹는 젊은이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등 연이어서 히트를 시키면서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노래는 원래는 김세환 씨가 부르려고 했던 곡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궁옥분 씨가 부르게 되는데,
참 우리나라 이 가요계 역사를 보면은 원곡 주인은 원래 따로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이 불러서 어떻게 히트를 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죠. 그 보면 또 이제 이후에 재회, 설악산 이런 노래도 원래는 한영애 씨, 김승덕 씨 이런 분들이 원래는 원곡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그 남궁옥분 씨가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곡에 한영애 그 당대 유명했던 한영애 씨도 그렇고 또 김승덕 씨도 그 시대에는 유명했지만 원래 그분들이 가져가야 될 노래를 다 남궁옥분 씨가 이제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또 행운까지도 많이 따른 거죠. 이 가수는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CF나 이런 포크송 제작 이제 이런 쪽에도 많은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궁옥분 씨와 이 막상 거침없이 이 대화를 나누는 현대 그 남궁옥분 씨를 보면서 만년 소녀 가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참 그런 거와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요즘 가끔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보고 있으면 상당히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의 남궁옥분 씨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봤는데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격도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맑고 청량한 목소리의 주인공 오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골든뮤직에서 그의 목소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와 설악산 이 두 곡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가는 가슴 난
좋습니다. 아유, 이 설악산 이 노래는 진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인데, 무슨 저는 소녀 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학생이 부르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불러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 80년대에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들을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네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분인 한규철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우리 옥천에서 가까운 바로 고향이 대전이신 분이죠. 그 대전에서 그 76년 KBS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연말 결선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그 77년도에 그 님 생각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정식 가수로 이제 데뷔를 입문을 하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83년입니다. 이때 그 뭐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봐요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할까 했던 노래죠. 참 이 노래를 모르면은 아마 간첩 위에 쓸 정도로 뭐 하긴 막 제가 보기에는 이북에서 이 방송 듣고 있었다면은 다 아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래 중에 대표적인 한 곡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 하나로 바로 이제 80년대 그 10대 가수상에 거의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거머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짧은 그 어떤 80년에서 한 83년부터 한 86년까지 한 3년여간의 그 굉장한 인기를 얻다가 이 무렵 이제 이분도 바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 바로 김연자 씨와 이 한규철 씨, 이 두 분의 한류 열풍을 이제 일본에서 일으키기 시작을 두 분이 하게 됩니다. 근데 김연자 씨는 이제 돌아왔는데도 이분은 거의 25년 가까이 그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 25년의 그 일본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해서 간간히 이제 방송이나 이런 또 축제장에서 보면은 그분을 이제 뵐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실물로 제가 어디 그 축제 현장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분을. 그 한규철 씨 하면은 그분의 독특한 목소리가 있죠. 칼칼한 그 음성, 또 꺾는 음이 구성지고 참 한 시대를 그 풍미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한규철 씨의 그 밀양모성 아리랑가, 요새 그 또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신곡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덕분에라는 이 두 곡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감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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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봐주세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문 밖에 눈이 내리고 방 안에 설이 내려도 한결같이 내밀어준 따뜻한 그 손 당신 있어 내가 살아요 인생 100년 지금이 한낮인데 소중한 당신 덕분에 눈물 가득 까만 밤도 있었지만 소중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덕분에 내가 서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인생 100년 지금이 한낮인데 소중한 당신 덕분에 눈물 가득 까만 밤도 있었지만 소중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덕분에 내가 서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덕분에 내가 서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소중한 당신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규철 씨 곡을 들으니까 아주 나른한 오후가 잠이 다 확 깨는 듯한 아마 그런 에너지를 저는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미량 모습말이랑 이 노래는 아마 그때 젊은 세대들 아마 거의 뭐 따라하고 엄청나게 길거리 아마 돌아다니면서 부르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직접 저는 제가 목격도 했으니까 이 노래가 나오면 막 따라 부르고 또 얼큰하게 약주 한잔 드시는 어르신들은 또 그냥 이 노래를 그냥 길거리에서 막 술 한잔 드시면은 부르고서 집에 귀가하고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예, 아이고 또 80년대 대표적인 히트곡은 미량 모습말이랑 참 잘 들었습니다. 자, 또 다음에 또 한 분의 또 비련의 그 80년대 여가수 이연신 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이분도 작사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 호소력이 참 상당히 짙고 그 청아한 음색이 특징이었던 가수였죠. 또 약간 발랄한 면도 사실 엄청나게 강해서 홍대 홍익대학교 그 미대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절에 그 인생을 알아보겠다라며 아마 그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시대만 해도 우리가 흔히 그 다방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각 지역별로 다방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 다방 내지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했대요. 인생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쪽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그 생활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기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목로주점 이제 이런 참 대표적인 그 노래를 통기타 하나만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분은 통기타 하나 메고 아마 가요계를 그 휩쓸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뭐 딸랑 청바지에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이 목로주점을 목로와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고 또 환호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들도. 참 그런 인기를 구가하시던 분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돌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인생이 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식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사이도 많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 내 불화로 가수 생활을 쳤고 자취를 이때 감춥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행적이 지금 묘연한 상태에 있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이현실 씨죠. 80년대 짧은 시간이나마 대한민국을 통기타 하나로 청바지에 통기타로 대표되는 이현실 가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자, 오늘 그가 생전에 히트했던 곡 노래 하나와 또 목노와 부르짖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목로주점과 노을,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았어 그래 그렇게 부디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선 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노을 지는 들녘길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웁니다. 둘일 적엔 노을빛도 내 맘 가득니 이제 보니 노을빛은 눈물에 가려 나만 혼자 들녘길에 울고 섰으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노을 지는 들녘길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웁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노을이라는 지금 그 이현실 씨가 부른 이 노래는 아까 좀 전에 그 밀양모스마리랑을 부른 원래 한규철 씨가 원곡자입니다. 그 원래 한규철 씨가 원래 이 노을이라는 곡을 첫 그 음반을 낸 원곡자인데 제가 어느 날 그 이현실 씨가 이 노을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분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노래를 그래서 이분도 그 평상시에 이 노래 이렇게 즐겨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규철 씨한테는 그 신곡인 덕분에를 해드렸고 이현실 씨의 이 슬픔에 어찌 보면은 가장 본인과 그 닮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슴을 그 있는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낸 노래가 이 노을일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이현실 씨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겁니다. 네,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 목로주점이라는 이 글귀가 80년대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대학가나 또는 이런 그 직장 부근에 그 목로주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대한민국 곳곳에 성행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이현실 씨의 이 목로주점이라는 노래가 파급 효과가 컸더라는 거죠. 뭐 대학가 주변이나 이런 공장지대 이런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학사 주점과 더불어 제일 많았던 게 목로주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현실 씨의 목소리로 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이분을 참 소개해드리기가 참 굉장히 이분을 뭐라고 소개해드려야 될까가 난감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민기 씨입니다. 이분은 뭐 작곡, 작사, 프로듀서, 가수, 또 공장, 막노동, 이분은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참 이분은 과연 특출나게 딱 하나 집어서 뭐 직업이 뭡니까라고 하면 이렇게 참 말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80년대 주옥 같은 노래 이 편에서는 이분을 가수로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민지 씨는 원래 그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의사하셨는데 그 6.25 전쟁 때 그 북으로 그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자식을 키우게 되죠. 또 집안 대대로 아마 아버님이 의사였던지 몰라도 그 집안의 누님과 또 본인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누님은 음대 계통으로, 그리고 본인은 미술대학 쪽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본인의 미술보다는 그 누나가 음대에 다니던 누나와 그 이제 누나와 자주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독학으로 각종 악기를 섭렵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독학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노래 있죠, 여러분. 1970년대 아침 이슬. 이 노래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노래를 양희은 씨, 이제 양희은 씨와의 만남은 그 이제 70년대 YWCA 포크 동아리 청개구리에서 만나요. 거기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하고 이때 이제 양희은 씨에게 바로 그 이 대한민국 대표 애창곡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기라는 인물이 이 대학생 뭐 통기타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는 원래 초기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음악에만 전념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이분이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의 그 시대에 이제 빨려 들어간 게 바로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서 민중가요를 이제 예전에 그 60년대에 있던 이런 민중가요를 이제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다가 이게 이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74년 우리나라에 이제 급격한 변화가 오죠. 바로 그 10월 유신이라는 그 10월 유신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반대 운동에 하필이면 또 이 김인기 씨가 만든 노래가 그 데모대나 이런 시위 현장에 단골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특히 뭐 경찰이나 또는 이제 그 시대 뭐 높은 뭐 중앙정부나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모든 곡이 판매가 금지되고 금수 조치를 당합니다. 다 회수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하려고 했던 꿈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졸업은 또 하게 돼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시대에만 해도 뭐 교편이나 뭐 이런 거는 참 잡기가 수월했을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막노동이나 이제 공장 취업 등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또 그쪽 현장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틈틈이 음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 이름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가명으로 이제 이름을 써서 음반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하죠.
또 해필 그때 물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예, 이 노래가 이제 물론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사 작곡해서 이제 시중에 나왔는데 이거를 군부나 장교들이 듣고는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또다시 그 가명을 쓰고 했는데도 이 곡 자체가 또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지하로 숨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공장 노동자 그 삶을 그린 공장의 불빛 그 프로젝트를 이제 서서히 가동을 하죠.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이제 공장의 불빛이라는 또 유명한 또 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삶을 다룬 노래가.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신군부 이때는 다시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신군부에 의해서 또다시 요주 인물로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도피의 삶을 시작을 하죠. 그 주소지를 아마 수없이 옮기게 됩니다. 이분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 민중 가요의 대부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또 시도하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이분의 얼굴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죠. 전부 레코드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다 판매 금지가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바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분의 노래가 87년 이제 88년 이때 이제 다 금지해서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라디오나 이제 이런 곳에 나오면서 전 국민의 애창 가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맞는 그런 비운의 어찌 보면 불운의 시대를 사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분이 바로 이 김인기 씨입니다. 이분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서울대와 이화여대 그 동아리 팀을 이분이 또 주축해서 만든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명 노차사, 이분들도 바로 이 김민기 씨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다 그런 힘이 작용해서 만든 단체가 또 바로 이 노차사입니다. 80년대 70년대 참 사회에 저항하는 작곡가며 가수며 사회운동가였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김인기 씨.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 보물이, 늙은 군인의 노래 아침 이슬, 이 세 곡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볼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긴 방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예,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 그 민중가요 가수이신 우리 김인기 씨의 노래를 끝으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골든뮤직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보다 더 좋은 가수와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